때때로 나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과 방향으로 걷는 상상. 그렇게 사라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순간도 희미해져 갔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내는 이런 평범한 사람, 누군가의 별이 되기에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도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원하긴 피할 수 없어. 그런 일은 나라 어디든지 다 외로워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나의 길. 다가올 시간 속에 너는 나를 잊은 채로 살겠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조금은 남아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맘처럼 쉽지 않겠지만 꼭 한번 떠나보고 싶어.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 많은 세월 살아왔지만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서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원하기 두렵지 않아. 오늘의 첫 곡은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혼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지에서 정말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드린 산들산들도 그 중에 하나의 곡입니다. 우연히 플레이리스트에서 흘러나온 저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노래였는데 어느 가사에 마음이 쿵 하고 멈추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맘처럼 쉽진 않겠지만 꼭 한번 떠나보고 싶어. 이 노랫말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떠난 그 여행이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는 그런 계획이 있던 여행은 아니었어요.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강릉에서 제가 찍어보고 싶던 그런 촬영을 하기로 이제 어떤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잡았던 일정이었는데 여름에는 장마가 진짜 막 비가 쏟아지고 또 갑자기 그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예보일 뿐 딱 맞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시작이 돼서 스케줄을 한번 조정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미룬 날짜도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촬영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해서
이미 숙소는 제가 잡아뒀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한번 혼자 여행을 가보자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된 여행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에요. MBTI J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제가 노트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항상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은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여행을 앞두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럴 여력도 없었고 또 체력도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짐도 떠나기 한 몇 시간 전 그 밤에 급하게 챙기고 진짜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기차도 좋지만 뭔가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다 그럴 때는 버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버스를 예약을 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 강릉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3시간 동안 버스 창가에 기대서 고요하게 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창가 구경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피곤했는지 그 3시간에서 거의 내내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진짜 잠에 푹 빠져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뭔가 설렘보다는 피로가 함께했던 혼자 여행의 첫 시작이었는데요. 날씨가 역시나 흐렸고 또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졸다가 이제 제가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하고 있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는 연락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때 버스 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막 혼자 막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왜 내 혼자 여행은 이렇게 쉽지 않을까? 막 이런 센치한 감성에 푹 빠져서 이렇게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딱 첫날 도착을 해서 숙소에 그 짐을 풀 수 있는 체크인 시간이 오후 4시였어요. 꽤 늦다 보니까 짐을 미리 맡기고 시장에 가서 이제 혼자 밥도 먹고 그리고 포장도 해서 이제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여행을 하면 스타일이 엄청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숙소는 진짜 밤에 들어와서 뭐 편하게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진짜 널브러져 있는다든지 약간 이렇게 해서 밤낮의 차이가 확 있는 낮에는 무조건 막 여행을 즐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이번 여행은 숙소에 딱 도착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다가 혼자 이제 포장을 해왔던 오징어 회와 오징어 순대를 딱 펼쳐놓고 TV를 틀고 막 음식을 먹었어요. 진짜 뭔가 편안하게 진짜 혼자 그렇게 숙소에서 지내는데 마음이 서서히 좀 풀리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제가 센치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번 여행 과연 어떻게 될까.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왔는데 내가 계획 없이 이렇게 여행을 떠난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막 내가 이번 여행을 잘 즐기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숙소에 딱 도착해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런 순간부터 그래 오늘은 이번 여행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혼자 여행을 떠나오는 그 기간 동안 제 동생은 영국에 가 있었어요. 영국에 2주 동안 버킷리스트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제 카메라를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행을 가든 좀 특별한 장소를 가면 항상 그 카메라에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카메라를 대여까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여행에서 거의 촬영한 게 없어요.
진짜 카메라는 그래 가져왔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정말 촬영을 하고 제가 막 카메라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제 모습을 찍는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아무것도 찍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여행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첫 시작은 너무 지쳐서 날씨도 안 좋았고 내 마음도 별로 싱숭생숭하니까 굳이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찍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행 후반부에서는 그냥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내 눈에 담고 그냥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야겠다 해서 브이로그는 거의 찍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첫 혼자 여행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쉬움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숙소에서 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한 7시 정도 됐을 때 문득 나 그래도 강릉 왔는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다 갈까 말까 막 고민하던 차에 해가 길잖아요, 여름은. 그래서 그래도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는 바다를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어요. 근데 강릉 여행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강릉은 버스 배차도 진짜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대 그러니까 진짜 한 대로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가 너무 긴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한 건 강릉에는 신호등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좀 다닐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씩씩하게 혼자 막 걸으면서 속으론 겁이 나도 바다에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진짜 파랗게 이제 어두워지는 밤바다여서 사람도 거의 없고 날씨도 안 좋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상상한 그런 여름의 그런 청량한 바다는 당연히 아니었고 뭔가 활기찬 그런 바다도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저에게는 그렇게 좀 고요한 바다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아무도 없다. 약간 조금 무서운데 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때 조금 뭔가 마음이 좀 든든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혼자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혼자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왠지 모르는 그런 내적 친밀감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바다를 막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후레쉬 터트리고 바다도 막 찍고 혼자 막 나름대로 그 밤바다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혼자 여행을 왔는데 폭죽을 하더라고요. 그 불꽃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슈퍼에 가서 그 불꽃놀이 할 수 있는 걸 사가지고 혼자 카메라를 세워두고 막 그 앞에서 신나게 놀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행복한 그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이 남아 있어요. 진짜 뭔가 그래 이게 행복이지. 나 혼자 나랑 같이 이렇게 기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해줄 사람이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 눈치 없이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밤바다를 다녀오고 그 스타벅스가 앞에 있어서 거기서 진짜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해서 막 제가 잔뜩 포장을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제 나름의 계획이 있었죠. 이게 11시 퇴실이니까 9시쯤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좀 그래도 카메라를 가져왔으니까 아침 인사 브이로그를 찍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무계획이었지만 급하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9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시간 시간 있으니까
제가 잠잘 때 눈이 따뜻하면 좀 잠이 잘 와서 그 눈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끼고 1시간을 자야지 하고 잤어요. 근데 2시간을 잔 거예요. 11시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11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호스트분이 이제 노크를 하시는 그 소리에 제가 깬 거죠.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막 가방에 침을 막 우겨 넣고 막 내가 아침으로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었던 샌드위치가 딱 떠오르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 상황이 막 혼자 엄청 빵 터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짐을 싸고 그 호스트분한테 막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되게 친절하신 분이셔서 그래도 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후다닥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숙소에 있는 카페 같은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넣었던 것들 아침을 막 먹으면서 혼자 비가 오는 그 강릉을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 저라면 망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진짜 어떡해. 막 계속 이런 후회 같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제 기분을 제가 컨트롤을 못했을 텐데 그때는 제 스스로가 너무 새롭고 낯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지금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가 이제서야 진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마음이 진짜 편하니까 늦잠도 자고 하는 거라고. 진짜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하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로 기분이 더 좋아지면서 알 수 없는 그런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되게 자유롭다. 그런 느낌을 그때 딱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행 진짜 나를 위해서 보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제가 했던 계획들도 다 나를 위한 거였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혼자 여행은 낯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그래도 낮에 바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환승하는 버스가 2시간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강릉은 알 수 없는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버스를 타고 거기 버스의 노선에 있는 바다에 아무 데나 내려서 걷고 카페에 가서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좋다. 그 생각을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툭 나오더라고요. 좋다. 그냥 그런 말을 혼자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되게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여행 얘기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혼자 여행을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서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여름의 쨍함을 좋아하고 맑은 하늘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장마라는 이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그 여행 내내 들었던 노래들로만 채운 플레이리스트인데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은 사실 장마에 어울린다기보다도 이 여행 그니까 밤바다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그리고 바다를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뭔가
이 여름밤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의 꿈.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매일매일이 그때와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마주친 소나기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인사를 건네 참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많이 보고 싶었어 한동안 잊고 있었어 많은 걸 놓치고 말았어 많은 말은 필요 없었어 이제야 모든 게 들어맞는 것만 같아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매일 하늘이 오늘과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아파차에서 들었던 그 노래는 낭만이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늘 내게보다 큰 무언가를 그리던 나였어 작은 소녀는 30이 지나가도 여기 그대로 있어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걸 모든 걸 놓친 것만 같던 밤에 잠 못 이루던 밤은 이젠 안녕 아무 걱정 없이 잠에 드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는 걸 매일 하늘이 오늘과 같은 색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네, 적재의 꿈.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라디오 콘티를 짤 때 항상 이번 화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주제를 정해놓고 그리고 페이지 이런 것들도 정하지만 노래를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노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노래를 그 클로징 곡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잠들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클로징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로 먼저 적재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뭔가 부푼 꿈을 안고 잠에 드는 거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걸, 이 가사가 뭔가 제 마음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면서 여름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도 쏙 한번 담아서 자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립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정립은 바로 낯선 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낯선 저의 모습들을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 해서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정립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정립, 나에 대한 그런 낯선 발견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정립을 낯선 저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라드를 듣게 되었다. 발라드를 듣게 되었다. 이렇게 정말 기록을 했어요. 앞서서 제가 장마 플레이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평소에 저라면 플레이리스트 이름이 어떠냐면요. 요즘 설렘 버튼, 여름 산책, 버스 여행, 이런 식의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여행을 가서 제가 장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평소에 담아두지 못했던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그 노래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이런 노래를 되게 좋아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노래의 매력을 충분히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되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견으로는 발라드를 듣게 된 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취향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가 와도 괜찮다.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비가 와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쨍한 날씨를 좋아하고 맑은 하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깥에서 비를 보는 건 좋아해도 뭔가 우산을 들고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오면 우산을 무조건 챙겨요. 왜냐하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조금의 비도 별로 맞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여행 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바람도 부니까 이게 우산을 쓴다고 해서 비가 막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막 진짜 거의 젖어서 다녔거든요. 땀과 비에 완전 막 젖어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막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막 나한테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도 막 즐겁고 해방감, 뭔가 내가 그런 걸 느끼면서 나 비가 와도 비에 젖어도 되게 괜찮다. 그래, 흐리면 흐린 대로 그럴 수 있지. 막 그런 뭔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 바로 엄청 큰 발견인데요. 제가 MBTI가 바뀌었어요. 제 MBTI는 그 전에는 ENFJ였어요. 엠프제라고 하는 그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이었는데 제가 책에도 제 MBTI를 썼거든요. 그래서 정정할 순 없지만 아무튼 제가 MBTI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계속 엠프제였어요. 물론 그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막 60%였던 게 52% 되고 막 이래서 나 조만간 바뀔 수도 있겠는데 막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막 요즘은 어디 뭐 낯선 데 가면은 서로 막 MBTI가 뭐야? 막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동생이랑 대화를 하다가 교회 동생이 저를 되게 처음 들어보는 MBTI 유형으로 막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M프제인데 내가 좀 되게 새로운 면들이 그 친구한테는 보였나? 물론 뭐 MBTI는 그냥 뭐 검사 결과일 뿐이지만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질문지가 바뀌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새로운 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그래, MBTI 바뀐 거 한번 해볼까? 해서 딱 켰는데 질문이 진짜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싹 다.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막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MBTI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E에서 I로. 그래서 제가 지금 INFJ거든요. 인프제. 그래서 지금 저에 대한 엄청난 낯선 발견. 인프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막 낯도 안 가리고 적극적이고 되게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때때로 막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무조건 이다. 완전 외향형의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너가 이라고? 막 그런 아주 극과 극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나는 생계형 E인 것 같다. 나는 I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어요. 왜냐하면 E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I는 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뭐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뭔가 충전이 되고 사람들과 있어도 즐겁지만 그때는 에너지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충전보다는. 그래서 딱 바뀐 검사 결과를 딱 보자마자 맞아. 나 어쩌면 인프제 맞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요즘 안 그래도 여행을 통해서 낯선 나를 발견했는데 MBTI까지 새롭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과 약간 오늘부터 1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천천히 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MBTI 그 결과를 제가 캡처한 게 있어요. 보면서 되게 공감되는 그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 캡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바뀐 MBTI 유형의 결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ENFJ A 유형이고요. 제가 내향형이 58%나 나왔네요. 에너지는 62%. 그리고 캡처했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매우 양심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확실한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가치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의 확실한 가치관. 제가 좀 약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와 무조건 같은 가치관에 있는 사람만 만나야지는 아니지만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연애 대상을 만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좀 공감이 되는데 옹호자는 내향형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진실되게 알아가는 일은 이들에게 깊은 행복감을 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잡담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따뜻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며 솔직한 태도와 통찰력은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옹호자는 소수의 사람들과 진솔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옹호자는 사려깊고 깊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노력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한 비판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이었어요.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약간 좀 서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채찍하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 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칭찬을 해주면 더 기쁘게 잘 해내요. 근데 또 채찍을 주면 악바리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약간 선한 기쁨으로 일한다기보다도 뭔가 내가 무조건 1등 할 거야. 약간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악바리 진짜 그런 거를 좀 에너지로 동력으로 하는 건데 저는 확실히 칭찬을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 때가 더 행복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저의 3번째 낯선 발견까지 오늘의 정립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번에 새롭게 바뀐 MBTI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페이지 읽어볼 시간인데요. 이번 라디오는 제가 좀 연결성 있게 이렇게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페이지는 제가 이번 혼자 여행을 가서 썼던 여행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근데 또 실패는 하기 싫어서 늘 혼자 짐을 한가득 들고 걸었는데 이번 여행은 가벼워진 가방만큼이나 마음도 가볍다. 비가 와도 밉지가 않다. 버스가 오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 우산을 펼치고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탄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의외의 하루 속 새로운 풍경이 마음에 든다. 이 노트는 제가 둘째 날 늦잠을 자고 혼자 아무 버스를 타고 도착한 바다 그 근처에 있던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썼던 노트입니다. 정말 괜찮다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괜찮고 버스가 안 와도 괜찮아. 약간 저에게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괜찮아. 늘 계획을 세우고 늘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뤄내고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나만이 아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진짜 이런 맛이구나. 무계획. 진짜 좋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이번 여행처럼 막 진짜 모든 걸 무계획처럼 아주 즉흥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해진 사고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런 나만의 생각들을 좀 더 상기하고 또 나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느낀 것들,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저 아라 DJ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밴드의 노래인데요. 바로 We Are The Night이라는 밴드입니다. 이 라디오가 나갈 때쯤이면 공개됐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We Are The Night이라는 밴드의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밴드분들의 그동안 해오셨던 음악을 제가 찾아 들었는데 이럴 수가
완전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던 그 노래를 끝곡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운동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끝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이 노래가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운동해라는 노래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새로운 노래 우리들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꼭 감상해주세요. 여름밤 산책 우리 또 같이 걸어요. 안녕.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때가 왜 이리 더 선명하나요. 엄마가 김밥을 싸면 설레임에 잠을 뒤척였었죠. 같은 편 너와 만나면 그게 그렇게도 반가웠었고 쉬는 시간 맨손으로 모래세상 나눠 가지며 난 과거를 사는 오래된 사람인가 봐. 요즘 애들도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날들 조금 오래되고 있어. 거북이 날아다니네 월월. 난 어디 있니 넌 알고 있니. 거북이 날아다니네 월월. 난 내 편이 필요한 것 같아. 그날처럼 추억이 입술고 나면 따뜻한 것 같단 착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잘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죠. 보이지도 않는 건데 만져지지도 않는 거야 이제. 하지만 나 이런 것들로 내 몸이 가득 차 있을 거야. 난 과거를 사는 오래된 사람인가 봐. 요즘 모두들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온기를 잃어버린 것